국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을 한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 잠깐 함께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대통령 유라.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 지금도 같습니다.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 일단 이른바 중일마 발언은 국익을 중시한 발언이었다고 해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표현들이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무슨 법사입니까? 국제정치에서 뭔 타국의 마음을 다스립니까? 그리고 김태우 차장의 발언이 나온 뒤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사과에 대한 피로감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끔 무슨 종교단체예요? 제 책을 거의 안 보지만 대학교 때 초기에 배웠던 정치학, 국제정치학 개론에는 국내 정치는 서로의 선한 의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국제 정치는 무조건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잘하면 일본이 우리가 무슨 딜라이라마입니까? 달라이라마인가요? 뭐 우리를 존경하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를 그냥 정말 실리적이고 힘에 의한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치에서 저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끔 또는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우리가 호구해요라는 거를 상당히 완곡해서 좋게 표현하는 거에 지나지 않다고 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무슨 국제 정치에서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게끔 무슨 우리가 뭐 법사도 아니고 그런 걸 왜 합니까? 저는 일단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김태우 차장이 얘기했던 것 대통령이 뉴라이트 개념을 모른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물어봐도 그건 잘 모르십니다 해도 다 맞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김태호 차장 같은 분들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쉬운 분이거나 순진한 분이거나. 그러니까 이분한테 신장식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뉴라이트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대죠. 2007년 대선 이명박 그 대통령 지지하는 그 뉴라이트 지식인 100명에 서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명한 거예요. 그때 왜 서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혁신적이고 깨끗한 우파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활동 안 합니다. 그리고 뉴라이트가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떳떳하지 못한 상황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왜?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모르니까 뉴라이트성 분들을 각 요직에 대통령께서 막 임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모르니까 임명을 한 거다. 모르니까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김태호 차장도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르니까 서명을 했겠죠. 그때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하니까 서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태호 차장이 왜 위험한 사람이냐면 이분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분이 정치, 외교,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의 과외 선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들이 몇 번이 바뀌어도 이분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누가 힘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 실장으로서 나서면 공격을 당하니까 차장으로서 있으면서 만족을 하면서 어쨌든 본인의 인식을 이 정부에 주입시키는 것 같다. 그리고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다스린다고 하면 일본에게 과거사를 직시시키고 알려주는 게 이게 다스린다예요. 그러면 계속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고 너희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독일만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의 현장에 가면 계속해서 사과하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몽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게 과연 다스리는 행동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내 정치에서는 야당과 협조도 하고 그다음에 비판하는 분도 포용하고 같이 초대해서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드려야 되는 건데 국내 정치는 조금만 얘기하면 반국가 세력의 검은 선동 세력인데 일본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어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국제 정치에서는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존경받는 국가는 바티칸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일본의 존경을 굳이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류나 뭐 배우나 아이돌 당연히 인기 많고 이런 건 좋죠. 국가 자체가 우리가 일본에게 쟤네들은 때려도 말도 안 하는 참 착한 애야. 이런 존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호구입니다. 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실세가 저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위험하죠. 그리고 김태호 차장이 썼던 칼럼이라든가 논문을 보면은 2015년 조선일보 칼럼에도 이런 말을 썼어요. 일본의 마음 단순히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것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 라고 두둔하는 식으로 썼어요. 칼럼에. 그리고 또 논문에도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 교전권을 영원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일본의 보통 국가화론을 막 주장하고, 그러니까 교전권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자위대가 뭐 교전을 해야 된다는 걸 동의한다는 거는 일본 내에서도 평화 세력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고위 공직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이제 장병 기본 교재의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데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가 친일 식민사관이 아닌 극일 승일사관을 갖고 있다. 야당이 자꾸 친일 프레임 공세로 몰아가는 건 과다하다고 반박을 했어요. 이게 말로 우리가 친일 식민사관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행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독립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당시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듯이 반박하고, 이상하게 원래 저는 뭐 정규분포 곡선을 믿기 때문에 이상한 분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상한 분들이 지금 장관이 여러 명이 되고 국가의 공공기관의 장이 되고, 이상한 분들이 이상하게 한쪽에 처박혀 있을 분이 지금 주류로 등장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상할 때 그냥 주류가 아닐 때는 그냥 이상하기만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을 이끌게 되면 그때는 나쁜 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위임한 권력,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거잖아요. 그럼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누가 임명했냐? 대통령이 임명했죠. 대체 왜 이렇게 임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일각의 해석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높고, 그러니까 사실상 친위부대 형태로 그렇게 이상한 분들로 똘똘 뭉친다. 이런 해석이 있긴 한데 그것도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국민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정치인의 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을 봐야 된다는 게, 결국 발이라는 게 행동이잖아요. 어떤 행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인데, 저희가 이제 친일 프레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예로 사도 광산만 하더라도 강제 동원 관련해가지고 표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항의했습니까? 근데 저희는 뭐 절차에 맞춰서 했다는 식으로 외교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에서 밝혀줬잖아요. 한국이 동의해줬다는 식으로. 그리고 또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뭐 과학적으로 깨끗하나 아니면 아니 이건 둘째치고 일본이 이것을 지상에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방류를 합니까? 간단합니다. 본인들의 예산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방류해서 자기 예산 아끼려고 방류하는데, 우리도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6년간 한 3조 정도 예산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건 차치해 두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좀 잘못된 거지. 이걸 가지고 야당이 지적하면은 친일 프레임이다. 정말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사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서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제시대 우리 국민들 국적이 일본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후풍이 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이제 국사책 좀 보라고 일가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을사늑약은 원촌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정부 입장이다. 당시 우리 국민들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결국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 부정하는 거 아니냐. 또 손기정 선수가 1장기 달고 마라톤 우승했지만 왜 고개를 숙여서 시상대에 오르고 동아일보는 1장기 말소했겠냐. 독립운동의 본질은 빼앗긴 국권과 영토 회복 운동이다. 저는 오랜만에 굉장히 되게 상식적인 글을 읽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그렇죠. 홍준표 시장의 얘기가 아주 상식적인데 너무 간만이어서 뭐지? 뭐 이런 느낌까지 들잖아요. 정말 제가 앞으로 이상한 세계가 지금 되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강하게 아니 그 당시에 우리가 국적이 그럼 일본이지 한국이었습니까? 그걸 상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청문회에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유와 소유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대통령의 중마고인 이철우 교수가 대통령이 자꾸 왜 뉴라이트 인사들을 중용하냐라고 뭐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미 그분도 마음이 좀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실망도 많이 하고 한 얘기인데 저는 그 편이 맞다고 봅니다. 일본이 강제적으로 점유했지만 우리의 소유권을 넘겨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당시 국적이 일본이라는 건 우리가 소유도 뺏겼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창씨 개명을 해야 되고 윤봉길 의사나 이런 분들은 그냥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당시 일본이 국적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를 강제 점유하고 있지만 우리 권리까지 다 뺏긴 건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 대한제국은 있고 상해 임시정부 우리 정부는 지금 망명해서 저쪽에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상한 분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런 분이 장관 후보에 앉히냔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는 일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답변 나온 거에서 실질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임금이 명목 임금이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올랐다. 최근 2년간 하락했거든요. 물론 그런 데이터들은 뭐 다 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유튜브만 좀 하시고 경산호 위원장일 때도 전체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일도 잘 안 하시는 분 같은데 왜 굳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앉히려고 하는지 하려는 사람이 없다. 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분은 약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자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 김문수 후보자 청문회 보니까 보수 유튜브 방송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보면 국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토와 국민이 바뀐 게 아니라 다만 주권을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아주 쉽게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집에 혼자서 편안하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도둑놈 여러 명에서 몽둥이 들고 들어온 거예요. 저희 집을 사다리 타고. 그래가지고 일단 급습을 해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래서 일단 도둑놈들이 우리 집에 있다가 제가 뭐 힘을 키우든지 뭐 경찰에 신고해놔가지고 누가 쫓아와가지고 이놈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 사다리 타고 내려갔는데 갈 때 사다리는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를 근대화 시켜준 그거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도둑놈들이 제 집에 들어와서 몽둥이 들고 저를 위협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내가 공격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우리 집이 아니고 뭐 도둑놈 집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놓고 아니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자 이분은 이런 답답한 사람이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야 그래서 정말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말하죠. 아니 노동부 장관으로서 정책을 검증해야지 왜 자꾸 역사인식 이런 얘기하냐. 아니 고위 공직자가 국가관, 역사인식 이런 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는데 그러면 이런 분을 지명한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뉴라이트는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최소한도로 요 정도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런 분을 지명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정부에서 장관급을 하실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고사를 하니까 못하는 분들한테 이런 당근을 주면서 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게 아니면은 왜 이런 분을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해서 이 난리를 만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여당에서부터 방어가 안 돼요. 이 논리에 대해서. 강 부위원장님이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거기에 약간 더 보완을 하면 국정 논란은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아요. 강도가 이제 들어와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석 달간 예를 들어 점유를 했어요. 근데 이 강도가 점유를 하는 기간 중에 집에 냉장고, 소파, 산삼주 갖다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강도를 쫓아내고 다시 찾았어요. 그다음에 다시 원래 집주인이 너 그때 판 냉장고랑 소파 이거 다 내 거 컴퓨터 내 거 당신이 마음대로 가서 팔지 않았냐 돌려달라. 그러면 그때 만약에 국적이 당시 일본이었다고 하면 강도가 잠깐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소유권은 그 강도께 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소유권은 이 강도에게 있으니 맞으니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문화재나 가져갔으면 이건 불법적으로 약탈해 간 거지 합법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국적이 일본이 되면 이게 다 법이 돼 버립니다. 국무위원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인식이죠. 이게 바로 일본의 논리죠, 사실. 네. 네.